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최근 출판계에서도 식물에 대한 책, 꽃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밤의 인문학에서는 최근 출간된 책들을 중심으로 식물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울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 작가님이 선정하시는 이 주제의 끝은 어디인가 궁금할 지경이에요. 사실은. 제가 주제를 선정하느라 정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책들이 사실 한국 출판계가 정말 많이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오늘 하는 이 주제 같은 경우에 식물에 대한 책들이 예전에는 식물학자들이 쓴 책들이나 아니면 정말 뭐 동화책이나 정말 뭐 아니면 가드닝 전문 정원 가꾸기를 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좀 전문 서적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모두가 한 번쯤 읽어도 좋을 만한 정말 대중적이면서도 또 에세이의 형태에 가까운, 그러니까 전혀 읽는데 뭐 전문 용어의 어려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식물에 대한 책들이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식물에 대한 새로운 용어들도 많아지는데 플랜테리어라는 말도 많이 쓴대요. 플랜테리어요? 예, 플랜이 이제 식물이고 테리어는 인테리어에서 가져와서 플랜테리어는 식물을 통한 실내 인테리어. 그래서 그 식물을 통해서 뭐 공기 정화 효과도 있고 또 식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베란다도 정원처럼 가꾸시는 분들이 많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뭐 과일 나무도 많이 키우시고요. 텃밭처럼 그렇게 상추나 토마토 같은 것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저는 구아바를 키우는 분들. 구아바요? 예, 구아바는 열대 과일이잖아요. 쿠바 가면 많은 그런 것도 이제 기후 변화도 있고 나무 하나 정도는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플랜테리어가 끝이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도시가 좋아서 도시를 선택한 이 도시인들이 왜 더더욱 정원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꽃과 나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한때는 또 그 야생 체험을 막 강조하면서 텐트 같은 거 많이 사시고. 지금도 뭐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렇게 야영하는 것,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야영을 하는 캠핑. 캠핑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캠핑 또 붐이 한창 일었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도시 문명의 자연스러운 그 집단 무의식의 어떤 부분이 눌리니까 자연과 야생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이 캠핑 붐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 플랜테리어 같은 경우는 식물을 가꾸는 것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캠핑을 안 가도.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식물 갖다 놓으면은 말려 죽이거나 아니면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이거나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식물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갖게 된 게 언제부터였냐면 처음 독립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20대 후반에 독립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전에는 엄마가 항상 식물을 키우셨으니까 그냥 그것에 편승해서 엄마가 키우는 식물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했었는데 혼자 살게 되니까 그때 또 선물도 많이 받고요. 화분이나 꽃을 선물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왜들 다 이렇게 식물을 선물하나, 집들이 선물로 왜 이렇게 식물을 선물하나 그랬는데 그 선물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정말 많은 화분을 제가 죽였어요. 정말 많은 식물들을 죽이면서 막 예행 연습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포기를 했거든요. 식물 키우는 것을. 근데 자꾸만 또 사고 싶은 거예요. 또 키우고 싶고 그래서 이제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식물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또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식물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누구 주거나. 왜냐하면 집에 식물이 그냥 있으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고 정말 또
큰 실수를 해서 수국은 물을 정말 많이 줘야 되거든요. 수국을 놔두고 남미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수국이 정말 저는 딱 갔다 오니까 완전히 죽어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 걱정하면서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죽지 않고 조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줬더니 지금 너무너무 새파랗게 새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너무 많은 화분들을 죽여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제가 이제 식물에 대한 책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인간이 훨씬 많이 식물을 키움으로써 우리가 들인 시간보다 우리가 들인 노력보다 그것에 한 1000배 정도의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가장 주목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야생의 위로라는 책인데 야생의 위로요? 예, 야생의 위로라는 책은 이분은 정말 25년간이나 우울증을 앓았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시는 분인데 네. 엠마 미첼이라는 이 작가는 우울증을 식물 채집을 통해서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은 너무 이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좀 겹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정말 죽을 결심을 하고 나가셨대요. 네. 그런데 나가서 이제 이 정도 이쯤에서 나는 죽으면 되겠다고 정말로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아름다운 식물을 본 거예요. 그 길가에 핀 꽃을 보면서 저 꽃을 하루만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그 꽃이 그분을 살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매일매일 산책을 나가면서 수집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분이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림을 그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치유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매일매일 산책을 나가서 숲을 보고 식물과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을 보고 그리고 우울증 치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해준 것이 아름다운 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25년간 고생했던 그 우울증을 식물 채집과 그 식물 그리기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극복을 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에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요. 네. 제 마음속에 억눌러 놨던 네. 식물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막 지금 솟아올라요. 제가 정원을 꾸미면 수국을 네. 꼭 심어야 되겠다 한쪽 구석에 속 그런 진짜 마음을 제가 예쁘죠. 가졌었거든요. 네. 속 좋아하세요? 예. 너무 그리고 예쁘잖아요. 예. 예. 하늘색 수국 너무 예쁘잖아요. 네. 꽃이 어떻게 하늘색일 수가 있죠? 너무 요즘 예뻐요. 꽃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굉장히 다양한 꽃들이 있고 또 최근에 그런 이제 욕망 때문에 집에다가 계속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네. 수출도 못하는 꽃들을 계속 사들이면서 집에다 좀 꽂아놓으니까 네.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에다 꽂아놓는 그 식물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흙에다 키우면 화분으로 키우면 계속 그 다음 해에도 그 꽃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이 꽃을 더 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야겠다는 그 기분을 느낄 때까지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또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테마를 만드신 거예요. 네. 10월은 낙엽이 땅을 덮고 개똥 집바귀가 철을 따라 이동하는 시기고 11월은 햇빛이 희미해지고 모든 색채가 흐려지는 시기고 그리고 3월은 산사나무 잎이 돋고 가시 자두꽃이 피다 이런 식으로 테마를 다 정해서 어떤 자기 주변에 멀리 네. 간 것도 아니고요. 자기 주변의 숲속을 걸으면서 그냥 예전에는 통으로 봤던 그냥 꽃이 많네 나무가 많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을 그 꽃의 이름 하나하나를 찾아보고 그 나무의 이름 하나하나를 찾아보면서 그들 관찰 자체가 치유적인 힘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 현대인들은 관찰하는 법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냥 풍경을 좀 소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풍경을 그냥 스냅샷을 찍고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만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 들이지 않고 그냥 잠깐 인증샷은 스쳐 쉽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냥 한 번만 예, 찍으면 그렇죠. 되는데 이 꽃이 뭐지? 이 꽃이 뭐지? 하고 이 꽃은 원래 몇 월에 꽃을 피고 언제 열매를 맺고 이것만 생각하는 그 짧은 탐구와 관찰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약간만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에 식물을 서너 가지만 키워도 매일매일 그 식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착해지고 순해지고 공격성이 완화돼요.
공격성과 짜증,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데 이게 정말 이분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나를 자살의 목전에서 붙잡은 것은 도로 중앙 분리대에 있던 은은한 초록빛을 띤 묘목이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무기력을 느끼며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 그 중앙 분리대에 있던 나무를 본 거죠. 그때 그분이 삶에 대한 푸르름의 위로, 초봄의 햇살, 실록이 죽음을 향해 치닫는 감정의 폭풍을 진정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얻고 이런 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에게는 숲이 필요하고 요새 막 정말 숲세권이란 말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숲 속에 살 수 있고 그리고 근처에 공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는 경우도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 식물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 집에 베란다에도 좋고 그냥 원룸일 경우에 그냥 원룸 창가 하나에 정말 제 첫 번째 원룸은 진짜 이 A4 한 장만 했거든요. 이 창문이. 창문이 A4 한 장만 하다고요? 예, 창문이 A4 한 장만한 그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제가 처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집이길래 창문이 요만하게? 그러니까 원룸을 이제 너무 다닥다닥 붙여서 조그맣게 지어놓은 거죠. 그런 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저를 위로해줬던 것도 식물이었어요. 친구가 줬던 그 화분을 보면서 저 화분을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저 화분이 좀 더 빛을 많이 받는 곳으로 내가 다음에는 투룸으로 꼭 이사를 가야지만 이런 동기부여도 좀 되고요. 지금은 충분한 공간으로 가신 거죠? 지금은 창문이 많아졌고 정말 그 식물을 통해서 동물은 사실 키우기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식물은 조금 더 동물은 항상 이렇게 마음이 막 대화도 해야 되고 정말 두고는 집에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나가지만 식물은 좀 더 독립적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선인장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한 달에 물 한 번만 줘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일단 키우기 쉬운 뭐 베고니아나 이런 것들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 꽃잎이 작은 꽃들이 예쁘다는 것도 이제 꽃을 키우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꽃잎이 큰 꽃들은 키우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수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만 시들기 시작해도 그냥 한꺼번에 다 시들어버리고 이럴 때가 있는데 꽃잎이 작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국화과의 꽃들은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기만 해도 한 달 넘게 제일 잘 사는 게 국화 종류죠. 국화나 사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좀 게으르더라도 꽃이나 식물을 항상 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개발하게 되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키우고 꿈이 싶으시죠? 저만의 정원을 갖는 게 꿈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모든 철학자들의 꿈이었어요. 철학자들과 작가들은 정원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글도 나중에 더 많이 쓰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게 보통 내가 나이가 좀 들면 정원도 가꾸고 책도 좀 더 많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게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갑자기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화분 하나라도 잘 키우자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식물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도 있네요. 네, 아무튼 식물이라는 책은 야생의 위로라는 책은 이분은 이제 아주 25년간의 우울증을 식물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치유를 하셨다면 아무튼 식물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원래 음악하시는 분인데 음악하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책을 쓰신 분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나 아니면 대인기피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알아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식물을 통해서 뭔가 정말 연구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요새는 학계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은데 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엔돌핀을 분비하는 물질이 실제로 식물에서 나온대요.
아, 식물에서 나와요? 예, 식물에서 그런 물질들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네. 아니면 왜 잡초를 뽑을 때 식물을 만지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왜 식물에서 냄새가 이렇게 향이 향기가 올라오잖아요. 향이 올라오잖아요. 피톤치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라앉히고 심지어 면역력도 높아진대요. 예, 그래서 면역력을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성분들이 이 식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정원을 가꾸거나 그리고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늘 매일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그냥 과학의 연구 없이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그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현대인들은 힘들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게 세로토닌이 나온대 막 이게 정말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하고 이렇게 증명을 해야 믿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이 자연 속에서 보낸 시간이 거주자의 우울증과 불안, 스트레스 인지도를 떨어뜨리고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햇빛을 쬐 수 있는 그 시간에 따라서 우울증 위험도도 감소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요. 예. 전 요즘 이제 요 며칠 사이는 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해가 쨍하고 드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막 피곤하고 그러면은 햇볕 있는 데 있는 의자에 가서 한 10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 그럼 시간이 몸이 참 이렇게 좋아요. 뜨뜻해지면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것도 본능적으로 몸이 그런 시간을 원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햇빛에 몸을 굽는다고 하는데 나 광합성 좀 하고 올게 막 이렇게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몸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부족할 때 특히 일조량이 부족한 국가들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윈터 블루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윈터 블루스라는 게 겨울에 이제 일조량이 안 그래도 부족한 나라인데 예. 겨울에는 또 뭐 새시면 해가 지려고 하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정말 겨울 우울증이라는 이 윈터 블루스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그래서 영국에서는 가드닝에 대한 책이 정말 많아요. 정원 가꾸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이게 비례하는구나. 이 식물에 대한 관심, 나무나 꽃에 대한 관심이 뭔가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본 사람들이 훨씬 더 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름다움에서 매혹되고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또 반응을 보여주시네요. 네. 이하나 육사님께서는 작년에 수국을 사서 보라색 수국꽃을 오랫동안 잘 보고 겨울을 지금 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올해도 또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아름다운 꽃이 꽃 피어날 텐데 가슴이 막 벅차오른다고. 수국은 정말 예쁘죠. 네, 네. 그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이하나 육사님 말고 지금 6986님 정 작가님 말씀대로 내일부터 다시 화분을 사서 키워야겠습니다. 네. 꽃이 먹는 피면 채소 키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또 얘기해 그것도 주셨어요. 좋죠. 저도 사실 이번에 하나 샀어요. 토마토 키우려고. 토마토요? 토마토 예. 키우기가 어려울 텐데 집에서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도 위로 많이 자라지 예. 않나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플랜테리어도 있지만 왜 아이들을 위한 그 관찰용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팔고요. 저는 캔 채소라는 게 있는데 조그만 캔에다가 그 토마토 씨앗이나 해바라기 씨앗을 넣어서 팔아요. 네. 정말 요만해요. 이것들을 집에서 그냥 뭐 많이는 먹을 수 없지만 왜 방울토마토 보기에도 되게 귀엽고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몇 개만 열려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캔으로 된 그 토마토 씨앗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흙을 약간 넣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플랜테리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 정말 아무튼 식물이라는 이 제목처럼 그냥 하나만 딱 키우기 시작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꼭 우울증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막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우울을 느낄 때 그때 식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심지어 네. 식물이 그려져 있는 책만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이게 꽃과 나무가 주는 위로고 예전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야생화를 관찰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보면 약간 야생화 그 식물학자 같은 그런 면모를 보이는데 야생화일기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변에 콩코드라는 지방이 살았는데 콩코드에 나는 모든 야생화 이름을 다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어떤 야생화가 작년 3월 13일에 핀 꽃이 올해도 3월 이 중순에 핀다는 것을 계속 마치 은행 장부 기록하듯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4시간 정도 산책을 하면서 그걸 관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이런 막 도시 문명에 찌든 이런 사람들이 배워야 할 어떤 자연과의 소통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식물학자가 쓴 책은 없습니까? 예, 랩걸이라는 책이 유명한데요. 예. 호프 자런이라는 이제 식물학자인데 이분은 겉으로는 굉장히 정말 슈퍼우먼이었어요. 26살에 교수가 되고 굉장히 굉장히 뛰어난 네.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이런 적도 있었대요.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연구실에서 배제되는 경험이 있었대요. 외국도 그렇군요. 예, 똑같이. 외국도 그런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던 시기에 이분은 식물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직업이기 때문에 매번 식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가 수십만 개의 꽃가루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씨앗 하나에서 나무 한 그루로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기적처럼 느껴지고 씨방 하나를 수정시켜서 씨로 자라는데 필요한 것이 꽃가루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꽃가루 단 한 톨이라는 거. 네. 이게 늘 경이롭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공적인 식물의 생식은 아주 드문 일이고 한 번 일어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이 정말 아름다들이 나무로까지 자라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초신성에 버금가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게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 문학적인 감수성을 같이 갖춘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 호프 자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또 이런 의무감이 있는 거죠. 우주에서 본 지구가 해마다 녹색이 줄어가고 있고 산불도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컨디션이 나쁜 날이면 이 지구적인 문제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정말 이 초록색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 지구의 아름다움도 점점 사라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식물에게 안 좋은 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결국은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식물이 줄어들면 꿀벌도 사라지고 아인슈타인이 또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질 거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식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식물을 키우듯이 좀 소중하게 우리도 언젠가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이 식물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가꾸는 듯한 기분으로 식물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요. 네. 이 식물에 대한 얘기하는 곳에 막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오상공사님요. 좋은 날은 아니지만 10년 만에 꽃이 피었어요. 10년 만에. 나의 사랑에 대한 보상.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7188님. 식물이나 꽃이 위로가 된다는 데는 정말 공감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워져서 저도 집에 화분을 좀 들여놨는데 꽃이 이쁜 곳으로 서양란 카라꽃이 있는 이 허브 화분 등을 들여놨더니 마음이 밝아지고 이 불안감이나 걱정을 없앨 수 있었다. 이런 또 사연 주셨고요. 네. 0327님 창가에 자그마한 허브 화분을 두었는데 스스로 잘 자라더라. 정말로 고마운 초록의 자연을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그 핵심적인 단어가 고마움인 것 같아요. 네. 식물이 자라는 것만을 보기만 해도 살아있다는 것의 고마움, 자연의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물 얘기만 해도 이렇게 치유받는 느낌이 드는 거. 네,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혜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조금 쌀쌀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요. 불씨 관리도 잘 하셔야 하고 건강관리도 각별하게 신경 쓰십시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